오늘은 페이지 64쪽 2.4 결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 3-7.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막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눈꺼풀 안쪽에 뺑 돌아가지고 요렇게 칠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눈꺼풀 결막. 그 다음에 요 안구 쪽에, 즉 다시 말해서 kok막 위에 붙어있는 요게 이제 안구 결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구 결막과 눈꺼풀 결막이 연결되는 부위, 요 부위가 구습 결막입니다. 예전 책에는 원계 결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결막은 얇고 반투명한 점막으로 림프샘이 풍부하게 발달해 있다. 림프샘이 풍부하게 발달까지 줄치세요. 요 시험에 그래서 눈에서 가장 이제 림프샘이 발달한 곳이 어디냐? 결막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결막은 눈꺼풀판 뒷면에 붙어있는 눈꺼풀 판결막, kok막 앞쪽을 덮고 있는 안구결막, 눈꺼풀 결막과 안구결막 사이를 연결하는 구습결막. 그림에서 봤다시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구습결막이 줄치시고 오른쪽으로 주름이 많고 잘 이동하고, 그 다음에 줄치세요. 정맥을기가 발달. 정맥을기, 즉 정맥총이 발달해 있는데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결막충혈이 있을 때 할 때 결막충혈 줄치시고, 그 밑에 결막가장자리 충혈이 심하게 된다. 자, 뒤에 가면 결막충혈과 선모체 충혈을 한번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결막충혈이라는 것은 바로 결막에 충혈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원계결막, 금방 말해서 구습결막에 정맥충이 발달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맥충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충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결막충혈의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모체 충혈은 요 안에 있는 요 홍채 부분과 각막 부분에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생기는데, 그때는 어디냐? 각막과 요렇게 각막과 kok막이 연결된 부위. 지저분해서 다시 지우고. 여기구나. 요 보시면 이제 요 각막과 kok막이 연결된 부위가 있거든요. 요 아까 여기 각막인데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kok막이 될 것입니다. kok막은 다른 색깔 이렇게 되거든요. 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얇으니까 요 부분으로 이제 혈관이 많이 선부체 충혈인 경우는 혈관이 확장되어서 충혈된 것이 잘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각막가장자리 부분이 가장 선명하게 충혈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선부체 충혈의 특징입니다. 뒤에 가면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보겠습니다. 결막가장자리는 각막가장자리의 약 1mm 앞쪽에 위치한다. 그 부분을 줄쳐야 되는데, 결막가장자리는 각막가장자리 약 1mm 앞쪽, 그 다음에 안구집은 각막가장자리 약 1.5mm 뒤쪽에 kok막이 부착된다 까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요거야지. 요 부분에 보시면은 요 이제 여기 요 부분 여기 이제 각막가장자리 부분이 되거든요. 각막과 kok막이 붙은 부분. 그래서 안구결막이 요 앞쪽에 붙은데 너무 가상되게 붙어 있지만 요 길이가 1mm 되겠죠. 1mm. 요 부분이 1mm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1.5mm 정도 뒷부분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각막가장자리를 했을 때 약 1.5mm 정도 뒤에 이제 테논낭, 즉 안구집이 붙어 있습니다. 요 차례가 잘 나옵니다. 제일 앞에는 뭐다? 결막가장자리, 두 번째는 각막가장자리, 세 번째가 테논낭 가장자리, 즉 안구집 가장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차례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결막은 단층 원주상피세포층과 고유층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층은 보통 실질층이라고도 하는데,
상피층은 각막과 잔절이 5, 7층으로 되어 있고 색소를 함유하게 된다. 상피세포증 줄치시고 오른쪽에 색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술잔세포 있죠, 그죠? 술잔세포, 그 두 가지 줄을 치시면 됩니다.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막은 반투명이라 했는데 가해 부분으로는 가쪽으로는 색소가 있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눈물의 점액층을 형성하는 점액, 넓으면 술잔세포. 술잔세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결막의 상피세포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결막, 요거는 요 색깔로. 자, 결막의 제로 2층에 보면 이렇게 상피세포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층은 이렇게 실질층을 이루는데 위에가 아데노이드층이고 그 다음 밑에가 섬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자 술잔세포하고 그 다음에 그 색소, 갓부분 색소 있다 있죠, 그죠? 그것들은 이제 상피세포층이 있더라. 그리고 결막기질, 즉 고유층에는 림프 조직과 결막기질 줄치시고 림프 조직, 그 다음에 덧눈물샘, 크라우즈샘과 볼프린샘 각각 줄치세포까지. 자, 덧눈물샘은 뒤에 배우지만은 평상시에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크라우제샘과 볼프린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결막기질에 분포를 한다. 자, 요 위에 그림을 다시 와서 보면은 요 부분에 볼프린샘이라고 있죠, 그죠? 요 볼프린샘, 그 다음에 크라우제샘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바로 덧눈물샘입니다. 고려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감각은 3차신경이 제일 가진 눈신경이 지배한다. 눈에 대한 감각신경은 전부 다 3차 신경이더라. 그 중에서 제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는 상악신경, 즉 위턱신경이고, 세 번째 가지는 아래턱신경, 즉 하악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5쪽에 눈물기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눈물기관은 크게 눈물샘과 눈물통로에서, 눈물샘은 눈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눈물통로는 눈물이 배출되는 경로입니다. 자, 눈물기관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 눈물을 배출하는 눈물통로, 눈물샘, 눈물통로 줄치시고. 자, 눈물은 평상시에는 구석결막이 있는 덧눈물샘인 크라우즈샘 줄치세 67%, 볼프린샘 33% 줄치시고, 크라우제가 조금 더 많이 분비합니다. 자, 분비되어 안구의 표면을 적셔주며 눈물샘 부피의 10%를 차지한다. 10% 차지 줄치시고. 자, 안화의 이벽 바깥쪽에, 자, 안화의 이쪽 바깥쪽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부분, 요 앉아 눈이 있죠, 그죠? 여기 안화의 위쪽이죠. 위쪽이면서 바깥쪽입니다. 여기 눈물샘이 열려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누이 꼬치같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평상시가 아니라 어떤 이제 뭐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든지 갑자기 흥분을 했더니 슬프다든지 이래 눈물이 팍 쏟아질 때 여기서 분비됩니다. 여기 주눈물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평상시에는 덧눈물샘에서 눈을 적셔준다는 거. 자,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안화위벽 바깥쪽에 위치한 안화위벽 바깥쪽 위치 줄치시고, 쭈눈물샘 줄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아시겠죠. 상처나 질병에 의한 3차 신경 자극, 울음과 같은 정신적 자극에서 분비된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그 다음에 줄치세요. 눈물점, 눈물소관, 눈물주머니, 코눈물관, 아래곡길로 배출. 이렇게 배출되는 경로가 종종 시험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경로부터 한번 보고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3-9를 보겠습니다. 자, 눈물점은 우리가 눈에서 보통 보면 아래 위로 볼록 튀어나온 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눈물점이 됩니다. 여기로 눈물이 빠지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소관이 있습니다. 작은 소관이 위, 그 다음에 아래 소관이 있고 합쳐져서 공동 눈물 소관이랍니다. 이 눈물 소관으로 지금 하늘색처럼 되어 있는 듯이 이렇게 이제 눈물 주머니를 통해서 밑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보면은 눈물 소관, 그 다음에 코 눈물관, 아래 콧길로 들어서 여기서 콧물과 이제 합쳐지게 되겠죠. 뭘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 보겠습니다. 책을 봅니다. 눈물점은 작은 구멍으로 안쪽 눈끝의 위아래 눈곱대 하나씩 위치한다. 눈물 소관은 약 10mm 길이로
위아래 눈물점에서 각각 나아가 공동 눈물 소환으로 합쳐져 눈물점에 연결된다. 눈물 주머니는 길이 약 15mm, 폭 5mm, 아라의 안쪽뼈 위치에 눈물 주머니 오목에 들어있으면 아래쪽은 코눈물관과 연결된다. 코눈물관 줄치시고 길이는 15에서 24mm까지. 자, 여기 종종 시험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냐면은 아주 단답형으로 눈물 배출 길에서, 즉 눈물 통로에서 가장 길이가 긴 조직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눈물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 위에 마지막 줄에 눈물 분비는 부교감 신경지배 줄치시고, 오른쪽에 제4내실 바닥의 위치 줄치시고, 제4내실 바닥. 우리가 하품하면은 눈물이 나잖아, 그죠? 그거를 연상하세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 즉 졸릴 때 눈이 동공이 축동이 되듯이 그때 이제 눈물이 분비되더라.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지배한다. 그렇게 연결지으면 여기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4내실의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레인 안에는 그 공간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가장 큰 공간이 한중간에 있는 제4내실입니다. 이 바닥에서 뉴런들, 즉 신경세포들이 새로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 바닥에 눈물 분비를 조절하는 핵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66쪽에 보시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은, 자, 눈둘러의 수축은 눈물 주머니를 확장시켜 음압을 만들어 눈물 배출을 요구한다 까지 줄치세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눈둘러의 수축하면은 눈둘러의 수축이란 말은 눈을 감게 되겠죠, 그죠? 감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림을 잠시 볼까요? 자,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누호랍니다. 누호. 그러면 이제 눈을 감게 되면 요 눈물점이 요렇게 요 안에 다이게 될 겁니다. 다이게 되는 그 순간에 눈물 주머니는 확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감는다, 눈을 이렇게 내리 감는다, 그죠? 감으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눈물 주머니는 확장을 합니다. 감으면 확장한다. 왜? 스포이드 역할처럼. 그래서 누호에 있는 눈물을 눈물 소관으로 빨아당기고 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하스너판이라는 하스너 밸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출생 시에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뚫리는데 안 뚫리는 경우도 있고 덜 뚫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뒤에 안전한 시간에서 배우도록 하고, 일단 정상적인 경우에는 출생 시에 뚫립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가게 되겠죠. 요 하스너판은 체크밸브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려갈 때는 밑으로 이렇게 꺾이고, 거꾸로는 그 다음에 위로 이제 닫히게 됩니다. 그렇죠.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역으로는 되지 않죠. 역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구나무에 서기를 하더라도 콧물이 눈물점을 향해서 눈물점 놓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TV에 보다 보면 이제 눈물점으로 뭐 우유가 나오는 사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스너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아예 없거나. 자, 그래서 책을 보면은 첫째, 눈둘레의 수축, 눈물 주머니 확장, 이 두 가지 메커니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콧길로 열리는 부위에 하스너판이 있습니다. 그죠? 하스너판이 있어 콧물의 역류를 막아주는데 출생시 이관이 뚫리게 된다. 하스너판 줄치 놓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눈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